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리처드 니스벳의 세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 리처드 니스벳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무의식이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같이 알아보죠. 리처드 니스벳의 위대한 수업, 의식의 지배자 무의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의식과 무의식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의식이란 우리가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왜 이렇게 했는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처드 니스벳은 의식이 우리 전체 사고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하죠. 반면 무의식은 생각과 행동에 항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생각과 행동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무의식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지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나고 부정확한 견해가 생겨납니다.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여러가지 사회심리학 실험이 있는데요. 이 실험들은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추론하고 설명할 때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인지부조화 실험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 연설문을 사람들 앞에서 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통 대학생들은 이것에 찬성하지 않죠. 참가자 중엔 연설을 마치면 $5를 받는 사람도 있고 $50를 받는 사람도 있죠. 연설 후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에 대해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얘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5를 받은 학생들의 의견은 등록금 인상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50를 받은 학생들은 여전히 등록금 인상에 반대했죠. $5를 받은 학생들은 고작 $5 때문에 내 생각과 반대되는 연설을 했다고 말하기는 싫은 것이죠. 혹시 연설을 한 것이 의견에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보면 원래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 학습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분면 위 어디에 X 표시가 나올지 예측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X 표시는 실험 참가자는 모르는 아주 복잡한 규칙으로 사분면 위에 나타나다가 사라지는데요. 참가자들은 다음번엔 X가 어디에 나타날지 알아맞혀야 하죠. 처음에 사람들은 25% 확률로 찍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험을 반복할수록 정답률은 높아지죠. 무의식적으로 규칙을 학습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규칙을 바꾼다면 다시 정답률은 떨어집니다. 실험이 끝날 때까지 참가자들은 어떤 규칙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의 무의식이 규칙을 학습한 것이죠. 문제 해결도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문제들은 완전히 의식적 영역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체스나 바둑 같은 것들이 그렇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도 규칙을 사용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바둑의 초보자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을 둡니다. 그 속에도 규칙은 숨어있지만 전혀 알지 못하죠. 계속 바둑을 연습하고 공부해서 전문가가 된다면 여러 규칙과 전략을 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수싸움을 하고 전략을 구상하죠. 그 단계를 넘어서 더 많은 경험을 쌓으면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경지에 이른 사람들에게 대국 후에 무슨 규칙이나 전략을 사용했냐고 물어보면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둬야 할 것 같아서 뒀다고 말하죠.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의 78수 기억하시나요? 경기장 밖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수였지만 이세돌 구단은 여기밖에 둘 자리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둑이 너무 익숙해져서 무의식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단어짝을 맞추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한 단어를 보여줬을 때 연관 단어를 바로바로 말할 때까지 반복했죠. 사람들이 숙달되면 한 가지 질문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말하게 했습니다. 미국에는 타이드라는 세제가 있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세탁 세제가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단어짝 맞추기 실험에서 바다와 달이라는 짝을 학습한 사람들은 타이드 세제를 얘기할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왜 타이드를 얘기했냐고 물어보면 집에서 쓰는 세제다, 디자인이 예쁘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정말 그런 생각들 때문에 타이드를 말한 것일까요? 타이드는 밀물과 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바다와 달, 밀물과 썰물, 무의식 중에 학습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때문에 어떤 행동의 원인도 잘못 인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과관계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후광 효과가 있습니다. 후광 효과란 어떤 부분적인 특성이 다른 특성을 평가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은 사람 자체가 좋기 때문에 부분적인 특징도 좋아지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어떤 특징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애인의 외모나 억양이 좋아서 애인을 좋아한다고
말하게 되죠. 사실은 반대로 애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외모나 억양까지 좋아진 것인데 말입니다. 리처드 니스벳은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인지 과정에 의식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그 인지 과정을 살펴볼 수는 없죠. 우리가 계산을 하거나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혹은 날아오는 공을 잡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무의식 속에서는 어쩌면 복잡한 편미분 방정식을 풀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처드 니스벳은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도 모르게 행동과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무의식의 세계를 들춰보는 것은 재밌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내가 아는 나는 내가 맞는 걸까 하는 철학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알 수 있는 의식적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해야 중심을 잃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